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아시아 선수들에게는 활약의 불모지에 가깝게 어려운 무대로 꼽혔던 스페인 라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 세계 최고의 패스 축구를 자랑하는 이 스페인 라리가 무대에서 이강인 선수가 아시아 선수 사상 최고의 활약, 최고의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닙니다.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팀 오브 시즌, 즉 시즌 베스트 11 후보에 이강인 선수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아시아 선수 최초 베스트 11 선정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마요르카의 순위라든지 또 이강인 선수의 공격 포인트 기록 전체를 놓고 보자면 시즌 베스트에 들 수 있을까? 그 정도의 활약인가?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활약 스페인 현지, 유럽 현지에서 어떻게 평가했길래 시즌 베스트 노미네이트에 이르게 됐는지 최신 현지 상황과 분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2022-2023 시즌 라리가 올해의 팀 후보에 올랐습니다. 미드필더 부문 후보인데요. 라리가는 현재 EA 스포츠를 공식 스폰서로 두고 있고 특히 다음 시즌에는 라리가 산탄데르가 라리가 EAFC, 즉 이제 EA 스포츠가 출시하고 있는 피파 시리즈가 이제 이번 피파 23 버전까지만 피파와 라이센스 계약이 유지되고 있어서 EAFC로 게임 이름이 바뀌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마케팅비,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는 EA 스포츠인데 라리가의 메인 스폰서로 들어가서 또 후원을 하기로 했어요. EA 스포츠가 워낙 많은 빅리그를 후원하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세리에A, 라리가 이런 리그들, 분데스리가까지도 월간 베스트, 주간 베스트, 시즌 베스트를 함께 선정하고 또 투표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제 라리가의 올 시즌 팀 오브 시즌 후보자가 공개됐고 투표가 개최가 됐는데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 후보에 오를 거라고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강인 선수가 워낙에 활약을 잘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시즌 베스트까지 들 수 있을까? 팀 성적이 아무래도 안 따라주니까 팀이 조금은 약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강인 선수의 개인 임팩트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수가 후보에 올랐는지 또 다른 포지션에 어떤 선수들이 올랐고 또 어떻게 투표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계속해서 라리가 공식 채널 사무국의 계정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봄이잖아요. 이제 벚꽃과 이제 아시아의 조금 느낌이 나는 동양화 느낌으로 이강인 선수 그래픽을 만들면서 또 한글로 이강인이라는 이름을 크게 새겨 넣었어요. 이게 한국 팬들을 대상으로 한 계정이 아니라 글로벌 계정에 올라온 것인데 앱 템퍼라다 이강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한 시즌이다, 엄청난 시즌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요. 포지션별 라리가 팀 오브 시즌 후보들 살펴보면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왜 대단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키퍼 부문에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알렉스 레미로, 현재 라리가 4위를 달리고 있는 소시에다드 돌풍의 이 레미로 골키퍼의 선방도 큰 몫을 하고 있고요. 라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테오 슈테겐 골키퍼, 2위인 레알 마드리드의 쿠르투아 골키퍼, 그리고 3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얀 오블락, 그리고 카디스의 잔류 경쟁을 이끌고 있는 아르헨티나 올대 출신 골키퍼죠. 레데스마가 이제 5인 후보에 올라왔는데요. 현재 라리가가 이제 마르카와 함께 역사적으로 사모라상이라고 시즌 최고의 골키퍼에게도 상을 주고 있는데 이건 철저하게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최저 실점률을 기록한 골키퍼에게 주고 있거든요. 바르셀로나가 놀랍게도 33경기를 치르는 가운데 11골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실점률 0.33골을 기록하고 있는 테오 슈테겐이 압도적인 1위고요. 2위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오블락 골키퍼인데 28경기에서 20골만 내주는 0.71골의 실점률로 2위고 레알 소시에다드의 레미로 골키퍼가 32경기 29실점 0.91 실점으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마요르카도 라이코비치 골키퍼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 이 라이코비치 골키퍼가 32경기 35실점으로 경기당 1.09골, 한 골 정도만 내주고 있는 대단한 그 활약을 통해서 마요르카를 그 중위권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발렌시아는 강등권임에도 불구하고 마마르다시빌리 골키퍼가 사모라 랭킹 5위에 올라 있어요. 32경기 39골밖에 내주지 않았던 이런 대단한 기록에도 팀이 공격을 못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를 이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라리가 올해 팀의 이 최고 골키퍼로는 이론의 여지 없이 테오 슈테겐이 선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 라인을 살펴보면 후보 선수들의 이제 바르셀로나의 발데 선수와 쿤데 선수,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밀리탕 선수가 대표적으로 주목되는 선수고요.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히메네스와 몰리나 같은 센터백 풀백들, 그리고 비아레알의 스페인 대표 센터백인 파우도레스, 그리고 세비야의 구델리가 센터백 역할을 올 시즌에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오사수나 돌풍을 이끌고 있는 다비드 가르시아, 발렌시아의 주장 호세 가야, 레알 소시에다드의 4위 돌풍을 이끌고 있는 르 노르망, 그리고 아틀레틱 빌바오의 예라이가 있는데 이 예라이 선수 이강인
이강인 선수의 왼발 슈팅을 막지 못해서 많은 지탄을 받았던 지난 라운드 경기가 있었죠. 현재 후스코드닷컴이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 선정한 현재까지의 시즌 베스트를 살펴보면 오른쪽 풀백으로 쿤데, 왼쪽 풀백으로 공격 전개력이 굉장히 좋은 갈란이 들어가 있고 센터백은 아틀레티코의 히메네스와 레알의 밀리탕이 들어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쿤데, 히메네스, 밀리탕, 갈란 이 선수들이 조금은 이제 앞서 나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 이제 몰리나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예라이와 마찬가지로 이강인 선수에게 털렸던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런 전력들이 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시즌 베스트급 수비수들을 거의 뭐 흔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선정 노미네이트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부분에 이강인 선수가 이름을 올렸는데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우선 바르셀로나의 우승 경쟁 이끌고 있는 뭐 천재 미드필더죠. 페드리와 가비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 프랭키 데용도 후보에 올라 있고요. 또 이번 빌바오와의 경기 이강인 선수에게 판정패를 당한 측면 공격수 니코 윌리엄스도 미드필더 부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알 마드리드의 베테랑 미드필더 조합이죠. 루카 모드리치와 토니 크로스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 레알 소시에다드의 말씀드린 사비 돌풍이 올 시즌 대단하죠. 경기력과 성적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데 미켈 메리노와 브라이스 멘데스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 또 레알 베티스의 어린 왕자 이제는 뭐 베테랑 미드필더인 카날레스 역시 이름을 올리고 있고 또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풀백 역할을 조금 하고 있어서 이제 미드필드 부분에 오르는 게 맞는가 싶은데 카마빈가도 올라와 있고 또 페데 발베르데도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로나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알레시 가르시아라든지 또 에스파뇰의 잔류 경쟁을 이끌고 있는 세르지 다르데르가 뭐 날카로운 패스를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도 좀 주목을 할 만하고요. 발렌시아에서 이강인 선수와 함께 인연을 맺었고 현재는 비아레알의 핵심 센터백인 파레호도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고 라요 바이카노의 이씨와 알바로 가르시아 뭐 둘 다 이제 측면 자원이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측면 자원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윙포워드와 겹치기도 하는데 공격수 포지션으로 들어가기에는 또 스트라이커들의 위세가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미드필드 쪽으로 좀 뺀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뭐 정통파 플레이메이커들 중에서는 뭐 이강인 선수라든지 또 이제 셀타비고의 베이가라든지 이런 어린 선수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의 이제 패스 기록을 좀 살펴보면 키패스로 봤을 때는 이제 말씀드린 지로나의 알레시 가르시아가 경기당 2.4개의 키패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팀의 성적이 조금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후보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뭐 이제 이아고 아스파스나 벤제마 같은 공격수 선수들이 또 키패스를 많이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운데 이제 세르지 다르데르가 에스파뇰에서 경기당 2.2회의 키패스를 기록하면서 이제 후보에 오른 근거를 좀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의 전체 경기당 키패스 기록에서 공동 19위에 올라 있어요. 경기당 1.5회 키패스를 기록하고 있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경기당 2개 정도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어시스트가 될 수 있는 그 패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동료들이 좀 따라주지 못해서 어시스트가 4개에 멈춰있고 논란 속에 또 코너킥을 올려서 골이 된 것이 하나의 어시스트가 취소돼가지고 독일의 트랜스퍼 마크트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기록을 6골 5도움으로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가 올해의 팀 후보에 오른 이유는 압도적인 드리블 능력이에요. 이강인 선수가 정말 날카롭고 치명적이고 창의적인 왼발 패스를 뿌리는 선수인데 올 시즌에 더더욱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막을 수 없는 드리블이거든요. 파울이 아니면 끊을 수 없는 드리블. 최근에는 힘과 속도까지 붙으면서 본인의 테크닉, 탈압박 능력, 그 지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수비수를 알고 당할 수밖에 없는 허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라리가의 드리블킹 혹은 세계 최고의 드리블킹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로 꼽히고 있죠. 엄청난 속도의 테크닉까지 갖고 있어서 네이마르의 후계자로 꼽히고 있는데 실제로 비니시우스 선수가 33라운드까지 진행된 스페인 라리가에서 경기당 3.4회의 드리블을 성공시키면서 이 기록의 독보적인 1위예요. 다만 성공률을 보시면 42%에 불과합니다. 즉 레알 마드리드가 굉장히 많은 공격 기회를 좀 갖고 있고 또 비니시우스가 굉장히 많은 드리블을 시도하기 때문에 기록상 1위인 것이다. 비니시우스의 실제 드리블 성공 횟수가 103회거든요. 성공률이 42%니까 실패한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100개가 넘게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성공률이 무려 69%입니다. 드리블 성공 횟수만 보더라도 높아요. 비니시우스와 더불어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호드리구가 경기당 2.5회의 드리블을 성공시키면서 또 59%의 비교적 높은 성공률을 보이면서 2위에 올라 있고 비아레알의 나이지리아 윙어인 사무 추쿠에제가 경기당 2.4회 성공, 그리고 엘체의 루카스 보에가 2.2회 성공이고 이강인 선수 2.2회니까 사실 공동 4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5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성공률로 보자면 69%가 나온 것은 라리가 전체 1위입니다. 라리가 드리블 성공 1위가 이강인 선수인데 흥미롭게도 드리블 성공 횟수 상위 10위 중에는 60%를 넘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20위권까지 늘려놔야지 60%의 성공률을 넘는 선수가 나오는데 바로 오사수나의 에잘줄리 앞대 선수죠. 이강인 선수와 같은 이제 에이전트 가이도가 담당하고 있고 이 선수는 원래 소속팀은 바르셀로나인데 이 앞대 선수가 61%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고
44회를 성공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성공 횟수도 뭐 20개 이상 많고 성공률도 높습니다. 즉 드리블 치명성 앞대가 아니라 이강인이 뛰어나다. 게다가 앙투안 그리즈만이 최근에 정말 엄청난 폼을 보이면서 라리가에서 뭐 벤제마나 레반도프스키, 비니시우스를 능가하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인데 드리블 기록으로 보자면 성공 횟수 42회로 이강인 선수보다 훨씬 적고 성공률도 62.69%로 이강인 선수보다 떨어집니다. 즉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최고의 드리블러들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최고다. 게다가 이 드리블 기록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2022 월드컵 이후 치른 이 최근 10경기 기록을 보면은 횟수 자체도 비니시우스를 능가했다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가 공개한 최신 기록인데요. 이강인 선수가 최근 본인이 출전한 10경기에서 무려 41회의 드리블을 성공시켰다. 굉장히 특별히 인상적인 상대 수비를 바로 깨부술 수 있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개인 능력으로 깨부시고 있다는 평가를 하면서 이 같은 기간에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선수가 40개의 드리블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한 개가 더 많다. 현 폼으로 보자면 말씀드리지만 시즌 전체로 봤을 때는 전반기까지 포함했을 때 특히 전반기 초반에는 이강인 선수가 드리블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비니시우스가 1위지만 지금 성공률이건 성공 횟수건 임팩트와 영향력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강인이 라리가 드리블 킹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엄청난 기록과 성과인데요. 한편 이강인 선수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 시즌에는 마요르카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일본 미드필더 쿠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라리가 올해의 팀 후보에 오르지 못했어요. 사실 이강인 선수도 잘하고 있지만 쿠보 선수도 올 시즌에 엄청나게 잘하고 있죠. 특히 오늘 새벽에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결승골까지 터뜨리면서 더욱더 주가를 높였는데 이 쿠보 선수가 이날 득점을 통해서 올 시즌 이제 30경기에 출전해서 8득점 3도움으로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어요. 이강인 선수가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6번째 리그골을 기록하면서 10호 공격 포인트를 올렸는데 쿠보가 11호로 이제 한 걸음 다시 또 앞서가는 상황이 되긴 했어요. 다만 이제 시즌 평점으로 보자면 전반적인 경기력 전체를 보자면 후스코드 기준에 쿠보 선수의 시즌 평점이 6.94점, 이강인 선수가 7.04점이니까 이강인 선수가 쿠보 선수보다 이제 평점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 국가대표 윙어인 니코 윌리엄스도 이강인 선수와 같은 6득점 4도움으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즌 전체 평균 평점을 보면 6.92점으로 이강인 선수보다 낮고 또 쿠보 선수가 올 시즌에 후스코어드 기준 경기 최우 선수로 3번 선정이 됐는데 이강인 선수는 무려 6회 선정이 됐거든요. 현재 이강인 선수가 득점 순위에서 라리가에서 30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30위권에 올라와 있는데 이 선수들 뭐 이런 공격적인 활약이 좋은 선수들 중에서도 경기력 전체 평점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팀에 충분히 후보로 오를 수 있을 정도의 임팩트를 올 시즌에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보시면은 비아레알의 사무 축구회제도 6골 5도움으로 이강인 선수가 공격 포인트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시즌 평점은 6.97점으로 낮아요. 여기에 호드리구가 6득점 8도움으로 물론 훨씬 더 많은 도움을 기록하고 있지만 팀이 다르잖아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면서 만든 공격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드리구보다도 이강인 선수의 임팩트가 더 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쿠보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레알 소시에다드가 레알 마드리드와 홈경기 2대0으로 이겼거든요. 쿠보가 레알 마드리드의 몸을 담았지만 실제로 라리가 경기라든지 공식 1군 경기를 전혀 치러보지 못한 채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하면서 레알과의 인연이 끝났는데 뭐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수에 성공한 그런 활약을 했고 이 승리로 사실상 라리가 올 시즌 우승은 바르셀로나가 확정적입니다. 바르셀로나와 같은 날 오사수나의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차이가 무려 14점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가 33라운드까지 승점 82점을 얻었고 레알 마드리드가 이날 추가에 실패하면서 68점으로 벌어져 있어서 이제는 정말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2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소시에다드는 이날 경기 승리로 5위 비아레알과의 격차를 8점으로 늘리면서 승점 61점을 도달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시즌 라리가에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팀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레알 소시에다드 이렇게 굳혀질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강하게 연결되고 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로 이적한다면 쿠보 이강인이 나란히 또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다음 시즌에도 상위권 경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일 유망주, 한일 재능들의 흥미로운 대결과 이제 역사도 굉장히 주목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팀 오브 시즌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공격수 부문에는 셀타비고에서 꾸준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이아고 아스파스 그리고 라리가에서 현재 킹으로 불리고 있는 벤제마, 레알 베티스의 장신 공격수 보르하 이글레시아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오스만 덴벨레와 레반도프스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리즈만 그리고 여기 이제 마요르카의
무강 투톱이잖아요. 무리키도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마요르카의 돌풍을 이끌고 있는데 분명히 기여를 했고요. 또 에스파뇰의 장신 공격수 호셀루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 헤타페를 이끌고 있는 장신 공격수 튀르키예 출신의 에네스 위날이라든지 또 레알 마드리드 윙어 비니시우스, 바르셀로나 윙어 하피냐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현재 라리가 득점왕 경쟁 치열해요.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19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선두에 올라 있고요. 벤제마가 17골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득점왕을 할지 아직 모르고요. 호셀루 선수가 14골, 위날 선수가 13골로 팀 성적과 관계없이 위용을 펼치고 있고, 보르아 이글레시아스 12골, 무리키도 12골, 그리고 지로나에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 홀로 4골을 터뜨린 카스테야노스 선수가 12골에 올라섰고, 이아고 바스파스도 이제 계속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두 자릿수 골을 넣고 있죠. 12골을 넣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모라타 12골, 득점 12, 그리즈만이 11골인데 도움도 이제 두 자릿수, 10에 들어간 유일한 라리가 선수로서 탑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는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레반도프스키와 벤제마, 그리고 여기에 10에 들어간 그리즈만, 이 3명이 이제 올해의 팀 공격수에 뽑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라리가 올해의 팀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워낙 쟁쟁한 선수들 속에서 3미들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노미네이트가 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투표에 따라서 이강인 선수가 신라 같은 그 라리가 올해의 팀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이 링크 주소 함께 남겨드릴 테니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준TV도 이미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강인 선수와 토니 크로스, 미켈 메리노 3명으로 이제 미드필더를 좀 개인적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EA.com에 들어가시면 투표를 이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이탈리아 세리에 올해의 팀 후보에 들어가 있고, 또 손흥민 선수 지난 시즌에 들어갔었고, 한국 선수들의 계속해서 유럽 빅리그에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것은 아직도 전성기가 아니다.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다.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 더 대단한 활약을 펼칠 것 같고, 더 좋은 팀으로 갈수록 본인의 능력과 재능을 더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 올 시즌 라리가 올해의 팀 선정까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올 여름 어떤 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지 한준TV에서 이강인 선수의 최신 소식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